정말 10군데, 30군데, 50군데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면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있죠? 근데 이게 금방 사라져요. 인사 담당자분들은 입사를 했는데 빨리 떠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떠났을까? 우리 회사가 못 같아서 떠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단하게 훌륭하게 직원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회사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취업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취업하셔가지고도 잘 배우시고 부단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인 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지금 이제 12월 중순쯤 됐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입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입사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마침 또 저희 신입사원 한 분이 신입사원들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이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올해는 이제 마감이니까 고생하셔서 취업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채용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입사를 했을 텐데 이제 막상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 불편한 상황들, 속상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입사원들이 가져야 될 태도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어떤 태도가 있으면 좋겠냐? 첫 번째로는 적극적 태도.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말이죠. 신입사원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할지도 그냥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될 거고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열정을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자기가 잘 모르는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선배한테 선배님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간 되실 때 이거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적극적 태도라는 거죠. 근데 가끔 신입사원을 이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내성적이래요. 내성적인 건데 이해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동료들은 이제 앞에서 뭔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데 늘 뒤에서 이렇게 이제 서 있고 자기 먼저 말 안 시키기를 자기 먼저 무언가를 안 시키기를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신입사원으로서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근데 적극적 태도는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적극적이면 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반에 어떤 분위기일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줘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학습 의지는 이제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고 업무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대학교 때 배운 것들이 실무에서 쓰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걸 선배가 가르쳐 줄 때 배우려는 의지를 이제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배우려는 의지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가급적이면 가르쳐 줄 때 집중을 해서 그것들을 뭐 물어보거나 써야 될 때 좀 빨리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한 번 가르쳐주고 두 번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여전히 막 물어본다거나 잘 모른다거나 그런 것들은 학습 의지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이야기하실 때 아니면 교육 때 귀 기울여 듣고 이것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다가 실제 실무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학습 의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선생님이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뭐 선배가 지적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지적이라든지 피드백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좀 기분 나쁜 말 들으면 목에 빨개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직장에서는 시간이 금인 거고 빨리 배워야 되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피드백을 받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빨리 수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선까지 가는 거 그까지도 이제 학습 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 능력. 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경력사원들도 다 있으면 좋은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소통 능력이라는 건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들과 같이 나눠서 의견을 나눌 때 이럴 때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좀 한가닥 했던 사람들은 매너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 생활에 들어가면 일단 본인은 신입이고 이제 다 위에 선배들이잖아요. 동료라고 하더라도 매너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너를 보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잘난 척은 초반에 하는 건 안 됩니다.
잘난 척을 할 정도 되면 적어도 대리 뭐 한 3년 차 이 정도 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신입사원일 때 뭐 의견 나누고 질문하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좀 잘난 척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소통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능력도 소통 능력 중에 좋은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팀워크예요. 일단 팀워크는 경력, 신입 상관없죠. 근데 이제 신입사원의 팀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협력적인 자세, 그리고 이제 동료들끼리 이제 관계를 중시해서 좀 잘 지내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게 회사라는 것들은 나보다는 팀의 목표가 회사의 성과로 이제 가는 거니까 팀의 목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위한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은 신뢰성. 저는 좀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업무를 받으면은 그 업무를 언제까지 할 거다라는 이제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과업이 끝내야 될 무슨 납기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팀원들이랑 이제 같이 진행을 할 때 어떤 일을 어디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늦는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건 어떻게 쌓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잘 돌봐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고 근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하루 8시간이라는 시간을 회사에서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일을 조금 못 하다가 컨디션 좋고 할 때는 일을 잘하다가 이제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적어도 회사에서 있는 시간만큼은 일관된 산출물, 일관된 행동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맡은 약속이나 업무 마감 시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 긍정적 자세. 긍정적 자세는 신입사원들이 왜 필요하냐면, 세상사 참 핑계 댈 게 많아요. 우리가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일을 막 해야 되는 건데 그 일이 다 회사의 생산성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어려워요. 그리고 다 도전적인 업무예요. 근데 어렵지 않은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렵고 도전적인 것에서 대부분 다 배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느 정도로 부담스러웠냐면은 입찰 발표를 한다거나 남들한테 PT를 한다거나 그럴 때 화장실에서 막 토를 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일은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일은 가급적이고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가게 되면은 본인의 특성이 이러한 거니까 이러한 일들을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책자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렵고 도전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야 되고, 그때 이제 어렵고 힘들 때 보통 이제 멘탈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배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적응력입니다. 적응력은 왜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사막에 놔둬도 살 수 있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조직에 대한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선배들이 일하는 그 업무 방식이라든지 회사에서 내려오는 시스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낯설 거예요. 왜 이렇게 해? 이게 또 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배들이 그동안 많이 무수하게 해왔던 속도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졌을 텐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단 생각만 하세요. 처음에는 판단을 줄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이제 축구 감독과 관련된 예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감독이 멀리서 지금 앞으로 밀어넣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 밀어넣어야지? 라고 판단하는 순간 옆에 있는 동료를 못 보고 골을 못 넣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킨 대로 하는 게 필요하고, 가끔씩 이제 조직 시스템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시사항들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데 방해되는 행정적인 업무들 이런 게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위에서 내려오는 변화라 지시에 대해서 왜 지금 그런 것들을 이래가지고 마감 일자 빨리 맞춰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못한다라고 핑계대고 그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적응력 문제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우씨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응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짬밥을 차가지고 선배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 오셨는데 중간에 이거 하나만 바꾸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혹시 안 바꿨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매너 있게 질문하는 거.
뭐 그 정도 단계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회사에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신입사원의 적응은 시킨 대로 일일이 따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이걸 왜 시켰는지를 고민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시킨 대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건 눈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눈치랑 적응력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눈치라는 거는 어떤 게 조금 조합이 되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좀 잘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항상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눈치가 좋은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말을 줄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뭐 이동을 할 때나 막 그럴 때 주변 환경들을 빠르게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다 이해를 합니다. 정확히는 뭐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좀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눈치 좋은 사람이죠. 기간을 조금 길게 두면서 좀 살펴두면서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잘 판단하는 것들도 이제 눈치에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신입사원 눈치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봅니다. 또 우리 신입사원 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인내심.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비스 수요자, 우리 부모님이 벌어오셨고 이제 그 돈으로 서비스 수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서비스 수요를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 수요자가 됐는데, 드디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서비스 공급자가 됩니다. 한번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인내심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서비스 수요자로서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가 친절했던 곳도 있었을 테고, 뭐 매장이든 가게든 음식점이든 친절하지 않았던 곳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서비스가 친절하고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이 급여를 받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배한테 얼마나 많은 갈굼과 욕과 이런 걸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월급을 받으면서 서비스 공급자가 되는 거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요구도 먹고 혼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월급도 인내심, 스트레스 감내에 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서비스 제공자가 되니까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드릴 건 초심입니다.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지원하고 가고 싶은 회사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10군데, 30군데, 50군데 지원하고 면접을 보면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있죠? 근데 이게 금방 사라져요. 인사 담당자분들은 입사를 했는데 빨리 떠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떠났을까? 우리 회사가 못 같아서 떠났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단하게 훌륭하게 직원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회사는 많이 없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다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어려운 여건이나 그런 분위기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입사원일 때만 해도 한 16년, 17년 전쯤인데 그때는 이제 근속기간 관련해가지고 1, 3, 10이라는 걸 썼거든요. 여기 보면 1, 3, 10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신입사원들한테 해줬던 말이었어요. 힘들어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하다 보면은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배가 1, 3, 10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요. 네가 1년을 버틸 수 있으면 3년을 일할 수 있고 3년을 버틸 수 있으면 10년을 일할 수 있다. 우리 직장인이라는 게 좋은 이직, 좋은 기회가 돼서 가는 것들이 엄청 좋겠지만 막연하게 무작정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꼭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1년을 버텨봐야 된다. 그리고 1년 버텼으면 너 3년 버틸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텨봐라.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당시 힘들어가지고 무작정 나간다? 그때 초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고, 그리고 버티다 보면 또 배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고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이렇게 쭉 갑니다. 제가 이건 이제 노동경제학 수업 시간에 그 노동 패널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조사했던 건데, 보통 이제 첫 번째 이직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직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이직을 생기는데 네 번째부터는
이직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도 못 갔고, 또 이 회사가 섭섭하고 힘들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도 못 갔고, 결국에는 어딜 가도 다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세 번째, 네 번째 이직이다. 그래서 이제 이직을 멈추는 거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보통 이제 이직을 한 3번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경력이 7년에서 한 10년 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 전문가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밑에 후배 직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직책자가 되어 있을 거고, 직책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급여가 직책에 대한 급여까지 좀 포함해서 오게 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돈 제일 많이 버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이직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무작정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초심을 잊지 말고 조금 더 오래 버티기를 권장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입사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 태도,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취업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취업하셔가지고도 잘 배우시고 좋은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부단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인 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